상가는 경매지. 상가는 경매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앞에다 써먹으려고. 자, 다시 한번 상가는 네, 안티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는 경매지. 상가는 경매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상가 투자는 경매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요. 자, 그러면 상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장 PD님, 상가 투자 어때? 괜찮아요? 상가 좋아하시잖아요. 상가 너무 좋죠. 월세가 탁탁 들어오는 현금이 딱 들어온다는 생각. 예, 그 생각을 생각 하면 때문에 예,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그죠? 특별히 일을 안 해도 우리가 나이를 먹고 가는데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상가 정말 좋은데 일단은 저는 상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상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단점이 많잖아요. 단점,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단점?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단점 뭔가요? 혹시 단점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렇죠. 공실. 예, 공실. 또 이제 공실일 때 네. 관리비 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를 보면 가격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격 파악이. 아, 저게 얼마짜리냐, 저게 얼마짜리냐,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상가 투자를 하는데 왜 굳이 경매로 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가 분양가는 비싸다. 비싸다. 경매는 내가 가격을 정해서 사지만 실제 분양가는 우리가 분양하는 상가는 너무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비싸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양이라는 것은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적당한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분양 영업하시는 분들이 언변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잘 될 거야. 그 정도면 괜찮아. 우리는 이거 충분히 싸게 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정말 그 분양가에 맞게 그 분양가에 맞게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일단은 분양으로 상가는 절대 받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죠. 자,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곧 자리를 바꾸고 여러분들한테 컴퓨터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분양가가 얼마나 비싸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건 번호 2019 타경 13,537로 예를 했어요. 얘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감정가가 얼마나요? 6억 8,900. 그죠? 지금 이게 3억 3,700까지 떨어졌죠. 이제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보면 어때요? 딱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로변에 메인 빌딩 상가. 대로변 보이지도 않았는데 대로변이 나와요? 네. 네, 대로변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2층이에요, 2층. 여기 보면은 엘리베이터 딱 타고 들어가서 두 번째. chắc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냥. 203호. 장 PD님의 그냥 첫인상. 엘리베이터 내려서 두 번째. 여기 두 딱 번째. 나와서 두 번째. 아, 네. 뭐가 제일 좋아요? 엘리베이터 나와서 보이는 아. 첫 번째가 가장 좋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얘는 두 번째죠. 네. 더군다나 203호. 2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사진 몇 개 더 볼까요? 이렇게 전면 사진이 이렇고, 이게 뒷면 사진. 그죠? 가까이 보면 맘스터치 있고, 여기 농협 보이고, 아까 침에 뭐 김밥 천국 그런 거 있었는데, 예. 그죠? 대로변 보이는 거. 이거 뒷면에 있는 주차장. 그죠? 이게 본죽이었구나. 김밥 천국이 아니라. 보이죠? 2층 엘리베이터. 복도로 들어가면. 사실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33평이고 203, 2층. 그죠? 그런 게 6억 8,900이 나왔어요. 딱 첫 느낌에 이런 거 6억 주고 사겠습니까, 장 PD님은? 33평.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0에 100이네요. 그냥 우리가 1층이라고 생각하면 5%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월세 곱하기 2 에다 곱하기 보증금을 더한다. 2억 천. 그죠?
2억 천, 비싸게 보면 2억 5천. 그런데 실제 보면 어때요? 3억이 삼- 넘고. 그러니까 그죠? 아니 3억이 아니라 6억 8천 9백. 응. 이게 감정가가 실제 분양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가가 실제 분양가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월세만 갖고 이 상가의 적정가를 따지면 1층이라 해도 2억 5천, 2층이니까 좀 비싸면 2억 7천 이런 걸 이제 시세로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3,700이니까 실제 가서 월세가 얼마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냥 액면으로 보면 지금 사기도 어때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봐봐요. 분양가는 이거 만약에 이런 상가를 분양으로 사면 6억 8,900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한 월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최초 분양받는 분들은 쫄딱쫄딱 망하고 이렇게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최초 봐봐요. 진짜 최초 거래가가 6억 8,600이에요. 보면은 그죠? 여기 6억 8,600 보이죠? 예. 이게 진짜 분양가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이거 우리가 분양으로 상가를 해야 되나요? 절대 상가를 안 하고 경매로 해야죠. 경매로 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최소한 6억 8,900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월세를 얼마 받는지 알아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가로 입찰해서 내가 낙찰 받으면 내 거, 아니면 말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최초 분양가 얼마입니까? 6억 8,200 8,200.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사진 이제 몇 층이에요? 101호, 그죠? 1층. 몇 평? 20평, 괜찮죠? 처음, 근린생활시설, 공실, 그죠? 최초 거래 가격 얼마? 최초 거래 가격 얼마? 8억. 8억. 이게 분양가예요, 분양가. 그죠? 기가 막히죠? 이걸 8억에 사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2019년 4월 4일에 구자연이란 이분은 이걸 8억에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1층이면 400만원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형세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것만 보여줄게요. 느낌 어때요? 딱 이것만 봤을 때. 좋은데요? 좋아요? 여기 텅 빈 거 안 보여요? 장피디님? 여기 구멍 안 보여요? 그래, 여기 휑한 거 안 보여요? 아, 봐봐요. 내 사진만 딱 봐도, 아, 여기 망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가 지금 상권이 봐봐요. 상권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다음 사진 볼까요? 공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봐봐요.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산 보여요? 산 네. 보여요? 여기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빨간 게 상권이거든요. 이 뒤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있네요. 그렇지만 산 뒤에 산 거기에 상가. 자, 이분은 이거를 얼마에 분양을 8억? 받았냐 볼까요? 아까 얼마요? 8억이요. 8억.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가는 경매지 하는 게 이런 걸 분양으로 8억에 사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예. 결국 얘는 지금 공시이기 때문에 6억 8,200에 감정이 났어도 사실은 더 푹 떨어져서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떨어질 거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왜 상가는 경매지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정말 최악이죠. 예, 그래서 절대 분양받아서 상가 사면 안 됩니다. 나 이러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사람들한테. 분양 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하지만 이게 제 지론이에요. 저는 상가는 경매지, 이게 지론입니다. 상가는 경매지. 자, 갔다 왔습니다. 장피디님 어때요? 지금 저랑 같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 개의 경매로 나온 상가 건물을 봤는데 분양으로 상가를 사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안 들죠? 예.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절대 분양으로 상가를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가는 경매지. 상가는 경매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앞에다 써먹으려고. 자, 다시 한번. 상가는 경매지.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상가를 경매로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가는 대출이 많이 됩니다. 대출이. 우리가 보통 저기 부동산에 가거나 은행에 가면 이번에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몇 %까지 대출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8억 상가를 사면 네, 50% 됩니다. 보통 50%예요. 그러니까 8억 상가를 사면 4억, 그게 대출의 기본입니다. 50%. 그런데 경매는 100%로 받으면 80%, 그 밑으로 받으면 90%까지 대출이 된다 라는 게 이제 통상적 상식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나온 8억의 상가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절반. 그냥 원래 49% 떨어지는데 그냥 8억이 4억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5억의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90%가 대출이 납니다. 59, 45, 59, 45 해서 4억 5천 대출이 나오고 제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5, 4, 20, 한 2,500만 원 정도 취등록세 이렇게 이제 나가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실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보증금 돌려받으면 실제 내 돈은 한 3, 4천 밖에 안 들어가요. 자, 봐봐요. 제가 5억짜리 상가를 3, 4천만 원에 상가를 하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억짜리 상가를. 예. 그럼 8억짜리 상가가 4억까지 떨어져서 제가 5억에 낙찰을 받으면 예. 한 4천만 원 정도로 상가를 하나 살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하면 그 5억짜리 상가를 3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넣었다 뺐다 이렇게 먼저 내 돈 넣고 그 다음에 보증금 맞아서 환수 받은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면 상가를 하나 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양 상가를 한다면 각각 5억짜리를 내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 3억은 있어야 그런 상가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는 경매다. 상가는 경매다. 여러분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왜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지, 분양을 받으면 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지. 경매로 하면 물론 경매로 해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대신에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서 얼마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가격을 역산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하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최소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위험의 확률을, 실패 확률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는데 분양은 너무나 불특정의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 상가가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경매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나의 작은 돈을 갖고도 상가를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상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굳이 이것이 좋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무조건 경매로 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가는 뭐다? 장 PD님. 경매다. 상가는 경매다. 화이팅!